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지금 잔드름에 의하여 기소되어 있는 서스맨 변호사들이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스맨의 변호사들이 법정에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면 2016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정권 이양 기간 중에도 계속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부에 대한 염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백악관 지하에 있는 회의실에서 오바마 입회하에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거기에 보고는 바로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 활동의 빼박 증거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래 해외 첩보 활동을 전담하여야 될 CIA가 미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첩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에 대하여 독일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UN 주재 독일 대사들이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하여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반이 지난 오늘 독일에서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라인인 노르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승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견지명에 있게 이야기하였을 때 독일의 고급 관료들은 그것을 전부 비웃었고 또한 메르켈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3년 반이 지난 지금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 게이트를 알게 된 미국인들은 날이 갈수록 지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을 염탐한 것으로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좌파 언론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이 사건을 덮기에 바쁩니다. 보도 통제를 하여 일제히 보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극좌파 패널들은 나와서 이 사건은 덮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이 사건을 퍼날랐던 언론과 그들의 패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가 자기들에게 불리해지자 지난 이야기는 덮어야 한다고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를 CDC가 바이러스와 부스트샷에 대한 부작용, 입원 사례 등의 데이터를 숨기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DC가 1년 넘게 입원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인종별, 연령별, 예방접종 여부별로 사례를 분류하고 있으나 CDC는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DC가 부스터 관련 메시지를 지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CDC를 옹호해야 될 뉴욕타임즈가 무슨 일로 CDC를 옹호하지 않고 CDC를 비판하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로 예상되어지는 트럭 컨보이 DC 행진에 지금 DC 경찰과 DC 주방위군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 순환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트럭들이 지금 DC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 경찰과 또 의회 그리고 주방위군 사령부는 지금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먼은 의사당 철조망을 더 높이 설치하고 있으면서 주방위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나는 대로 약 800명이 1차로 전진 배치가 될 것이며 추가로 3,000명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국방부에서는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DC 컨보이 조직자인 밥 볼루스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하여 에너지 문제, 백신 강제 조항, 그리고 이민정책 실패에 항의하기 위하여 DC 순환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에선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보건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많은 완치된 환자들이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오피노이드라고 하는 유사아편유 처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바이러스 후유증이 그것을 치유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후유증이 심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재무부에 근무한 전 블랙스톤 그룹과 또한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인 해리 윌슨은 이번에 뉴욕주 공화당 후보 지명에 도전하면서 1200만 불을 공화당 본부에 쾌척하였습니다. 한편 경선에 나선 사람은 루디 줄리아니 주니어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해리 윌슨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는 돈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하라고 해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집권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감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뜻을 내비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는 모스크바를 침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농담 스킨 조크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푸틴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농담을 섞어가면서 할 말 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놀라운 화술이 요즘 같을 때는 많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쌍둥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건을 가지고 자국의 가스값 인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만큼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은 다음에 대만을 상대로 이러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재는 그냥 제재를 하면서 옥조여야 이들이 꼼짝을 못하지 제재를 한다고 말만 해서는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에나 여론조사에서 뉴욕주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의 행정에 대하여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동의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48대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73%, 동의하지 않는 것이 23%이고 공화당에서는 동의는 10%, 동의하지 않는 것은 86%이고 독립당은 37대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의가 많은 쪽은 여성 쪽입니다. 48%가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45%입니다. 그리고 뉴욕시티에서는 61%가 동의하고 34%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역시 동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으로 나가면 40대 57, 39대 56으로 조 바이든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은 46대 51로 나타나고 있고 흑인은 61대 32, 라티노는 45대 4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캐톨릭은 43대 53으로 동의하지 않는 쪽이 많고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도 48대 49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8%가 동의를 하고 38%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종적으로 유일하게 조 바이든을 동의하고 있는 인종은 흑인과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